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올해 가장 주목을 받기도 하는 영화이죠. 저도 역시나 가장 기대했던 작품 중 하나였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 북미 개봉보다 국내 개봉이 훨씬 늦은 영화이기도 하고, 국내 개봉을 한 뒤에 지금은 또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는 시간이 좀 흐르기도 했는데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나온 후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얘기하면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 영화인데, 이미 이 영화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제가 하는 이야기도 누군가는 사실 뭐 제가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이야기도 있고 안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을 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만 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영화를 제가 왜 재밌게 봤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빼고 가면 안 되겠죠?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거는 IMAX 필름 카메라로 전 분량을 찍었다는 걸 텐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티켓 구하기가, IMAX 티켓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했잖아요. 그걸 실제로 비싼 가격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확실한 게 여기서 짚어야 할 거는, 그렇다면 IMAX로 찍는 것이 필요했는가, 혹은 IMAX를 꼭 봐야 하는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 일단 IMAX 필름 카메라로 영화를 찍는 것은 이 영화는 필수적인 영화였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 영화는 이 가로로 넓은 것보다 세로로 넓은 것이 중요한 영화이죠. 이게 꼭 이 결과물을 보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영화는 가로로 넓은, 예를 들어 뭐 시네마스코프 같은 비율로 이 영화를 찍었을 때는 이 영화가 주는 위압감 같은 이런 장면들에 대한 이런 느낌이 우리가 지금 이 영화를 볼 때 주는 그 느낌만큼 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시네마스코프는 좀 많이 넓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그 느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느낌을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이 느낌은 오직 위아래가 넓은 비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바다의 그 넓은 바다를 담기 위해, 물론 가로로 넓은 걸로 담을 수도 있지만 저기 수평선이 보이고, 그리고 끝없는 바다를 아래까지 해서 다 보여줬을 때 하늘이 보이고, 이거를 굉장히 위아래로 넓게 담아야 더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절벽 같은 것도 가로 넓어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모든 장면이 IMAX B가 필요한 건 아닐 테고요. 이건 당연히 많은 장면이 그래도 IMAX B가 필요할 테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여진 놀란 감독의 도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애초에 IMAX B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IMAX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IMAX B가 꼭 필요한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IMAX, 그럼 굳이 IMAX에서 봐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용산 IMAX에서 한번 관람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당연히 좋았는데, 물론 아직 거기서 말고는 다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굳이 거기서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물론 저기서 보면 당연히 더 좋고 저는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넓은 거를 이제 비가 달라지니까 이게 위아래가 줄어드는 형식으로 이제 다른 상황관에서 보게 될 텐데, 애초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위아래로 넓으면 이게 광활한지 이런 게 시각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지만, 장면들을 보면 이게 줄어들어도 그 느낌이 물론 그거 제일 원본 화면만큼은 아니지만 그대로 또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물론 훨씬 좋긴 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좋은 영화는 많이 말하잖아요. 모두가 말하는 것 같은데, 좋은 영화는 뭐 비행기에서도 봐도 좋고, 물론 비행기에서 보면 좀 시스템적으로 안 좋긴 하죠.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봐도 아무리 비행기처럼 제가 방금 말한 시스템이 안 좋은 곳이라도 좋은 영화는 좋은 영화는 느껴지는 법이기 때문에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봐도 상관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어떤 영화인가를 했을 때, 정말 오디세이아라는 원작은 정말 3000년 전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오디세이아 자체를 읽어본 사람은 없어도 그걸 모두나 한 번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차용한 이야기들, 이런 거를 안 본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실 원작 오디세이아, 물론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옛날에 이제 오디세이아 그 원작을, 그 원본 그 자체, 어떻게 보면 그냥 호메로스가 쓴 그 오디세이아, 물론 변형이 되어 왔지만 가장 그 원형에 가까운 그 오디세이아는 아직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고 싶은데,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축소한 이런 책들은 한번 읽어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아무튼 오디세이아를 역시 저도 이야기를 접해봤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현대 이야기에 정말 그 외에 저도 다른 이 오디세이아를 약간 변형한, 그걸 차용한 그런 이야기들 역시 저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현대의 이야기 속에 정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걸 영화화 한다는 것, 거기에 원작을 방금 말했다시피 그걸 자체는 안 읽어봤기 때문에 완벽히 비교하면서 말은 못하겠지만, 원작이 갖고 있는 오디세이아 그 이야기 이미지를 놀란 감독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바꿨다 할 수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의 속죄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그 원작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애초에 원작의 이야기를 완전히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원작보다 더 현실적인 느낌이 더 드는 것이, 물론 현실적이진 않죠. 뭐 괴물들이 나오니까. 하지만 신이 거의 뭐 유일하게 올림푸스의 그 신들에서 아테나 하나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다시피 신 같지가 않잖아요. 애초에 그 모습도 그 신전에 있는 사람, 그 신전을 운영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테나가 계속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애초에 오디세우스의 내면, 속마음, 이런 걸
투영하고 있는 어떻게 한 그런 인물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느낌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는 울림 의미가 더 저한테는 이 영화는 호메로스의 그 이야기보다 더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더 크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색이 굉장히 뛰어난 거겠죠. 일단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영화가 굉장히 걸작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굳이 뭐 몇 개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이 영화의 완성도만 봤을 때 이 영화의 완성도를 해치는가? 이런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쉬움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 건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바꿨을 때 느껴지는 경이 이런 것이 굉장한 영화다. 굉장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와 이런 작품성 이런 거를 다 챙기는 감독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란 감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애초에 논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야기 논란만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화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애초에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즐기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주인공인 맷 데이먼 배우가 너무 연기를 멋지게 하잖아요. 진짜 제가 맷 데이먼 배우의 연기를 많이 봤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영화에 한해서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것 같고 이번 영화에서 맷 데이먼 자체의 연기뿐만 아니라 올해 본 연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연기를 몇 개 뽑으라면 그 중에 맷 데이먼의 연기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그걸 너무 잘 이끌어줬고 사실 이 영화에서 짧게 나온 캐릭터 중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는 아무래도 아가멤논이겠죠. 아가멤논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각색을 잘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아가멤논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잖아요. 위험이 흐르는데 그 성문이 열리고 등장할 때 나오는 그 아가멤논의 모습은 정말 강렬하죠. 사실 그 아가멤논의 얼굴을 이렇게 끝까지 거의 물론 실루엣이 보이긴 한데 제대로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또 흥미로운 점이고 그 아가멤논의 배우가 베니 사프디잖아요. 베니 사프디는 이제 배우로도 감독으로도 활동하는데 배우로서는 오펜하이머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작 오펜하이머에서도 이제 출연을 했었고 거기서 정말 강렬한 연기를 또 펼쳤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또 베니 사프디의 연기가 계속 머리에 남게 됐습니다. 물론 킬리언 머피의 연기가 가장 인상적이긴 했지만 베니 사프디는 감독으로서는 이제 계속 형인 조시 사프디 감독과 최근에 조시 사프디는 단독 영화를 마티 슈프림을 감독했었죠. 그 형인 조시 사프디 감독과 계속 공동 감독을 해오다가 저는 굿타임만 관람하긴 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영화가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스매싱 머신으로 처음으로 단독 감독을 데뷔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도 올해 개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에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에 관해 짧게 이야기하자면 기대되는 포인트는 이제 드웨인 존슨이 주연인데, 드웨인 존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연기와 다르게 굉장히 정극 연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드웨인 존슨의 연기만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베니 사프디 감독이 이 영화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완성도 자체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베니 사프디라는 이 영화에서 출연하는 배우는 배우로서 연기도 굉장히 훌륭한데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해서 정말 영화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 또 언급하고 싶은 연기가 또 있는데, 로버트 패틴슨이 이 영화에서 또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악랄하면서도 비열하고 또 굉장히 마지막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다 어떻게 죽일 때 본인은 뒤에서 숨어가지고 말로만 시키고, 그때 얼마나 이 캐릭터가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만큼 패틴슨이 너무나 뛰어난 연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패틴슨은 사실 너무 연기를 잘해요. 사실 미키 17에서도 보면 아예 1인 2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 물론 어렵죠. 왜냐하면 한 캐릭터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하니까 몰입이 배우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키 17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자 같은 연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한 인물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미키 17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인물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너무나 훌륭하게 했죠. 그래가지고 패틴슨이 이번 영화에서도 너무나 훌륭한 연기를 펼쳐줬고, 그만큼 인상적이었다. 패틴슨 얘기가 나왔을 때 방금 제가 마지막에 다 죽이는 장면, 오디세우스가, 그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그 장면이 인상적인 이유는 바로 어떻게 보면 영화가 박자가 딱딱딱 맞으면서 그 장면에서 박자가 딱딱딱 맞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오디세우스가 나와서 활시를 걸고 당기는 장면까지 그 박자가 완벽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 성공을 해서 본인인 것을 인증한 후 그때부터 이제 모두를 정리하는 것인데, 그 장면이 멋진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복수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엔 오디세우스는 왜 고향으로 가지 못했는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인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결국에는 본인의 그 트로이 전쟁에서 본인이 했던 짓을 계속 후회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엔 그 모든 후회가 끝났을 때 이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장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계속 나오지만 활시를 당긴다는 것은 전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죽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냥할 때 그렇게 한다 하죠.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은 그것은 사냥을 시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이 사실 강렬한 것이고, 사냥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냥과 싸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거잖아요. 사냥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 하나를 한 명이 다른 존재를 어떻게 보면 함락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이들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본인이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이유, 그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본인이 제우스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인데, 제우스의 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은 결국엔 그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오디세우스와 가장 닮아있는 인물은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캐릭터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두 캐릭터가 가장 모순됐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두 캐릭터가 모순된, 오디세우스는 영화 전체에서 깔리는 그런 이유를 계속 말해주기 때문에 오디세우스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캐릭터는 계속 이렇게 말하잖아. 뭐 이 집에는 뭐 여기에는 이제 왕이 필요하다, 잘 선택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필요하다는, 왕이 돌아왔어요, 왕을 공격해. 뭐 굉장히 모순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우스의 법도 어기고 굉장히 가장 모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이 영화에서 또 다른 모순적인 인물이 바로 오디세우스라는 것이죠. 가장 모순된 인물은 오디세우스일 테고,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을 사냥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의 죄를 마지막으로 씻는, 어떻게 보면 그 지난 후회를 마지막으로 끝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더욱 멋있나고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대사를 뽑으라면, 저는 그 오디세우스가 아티카로 돌아와서 오디세우스가 아닌 척을 할 때 본인의 밑에 있던 사람이 본인을 모르니까 오디세우스가 살아있다라고 말했을 때 복수를 품고 돌아올 거야 했을 때 Bring it all 이라 하죠. 저는 Bring it all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영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왜냐하면 복수만을 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성찰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영화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영화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훌륭하다 생각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던 영화인데, 전 지루한 틈이 없었는데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럼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했죠. 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했을 때 템포가 안 맞는 부분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그 템포가 안 맞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텐데, 그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여정,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박자가 좀 다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박자의 불일치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전 지루함이 생겨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빨라다, 하나는 느려졌다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뭐 부분에서도 또 미세한 부분에서 그런 박자감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저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단점이라 생각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영화를 더 흥미롭게 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보려 하는데, 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끝까지 안 보여줘도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에서의 오디세우스가 뭘 바라보는가인데, 이 영화는 트로이 전쟁을 3번인가요?
보여줍니다. 근데 세 번을 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점이 어떻게 보면 다른데, 거기서 똑같이 보여주는 장면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같은 장면인데도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이 영화의 훌륭한 부분인데, 아무튼 계속 공통적으로 보여주지만 거기서 커트하는 게죠. 결국엔 마지막에 그게 오디세우스가 바라보던 게 트로이 목마라는 걸 알려주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왜 그 장면이 중요할까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거기서 커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트로이 목마는 오디세우스가 계속 죄의식을 갖게 된 이유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승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 굉장히 마이너스함과 플러스함이 결합되어 있는 물건이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오디세우스는 이제 마지막에 그것이 여기를 모두를 불태우게 한 원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 그 목마 자체가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쓰러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승리한 쪽에서는 결국엔 이 목마 때문에 승리한 거니까, 목마가 어떻게 보면 그들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테니 그것도 결국에는 불타고 있고 결국 무너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남는 것은 무엇일까? 죄밖에 없다 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면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 점이,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아픔, 이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준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끝내는 거라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이 영화는 계속 말처럼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일단 제가 그걸 가장 크게 느낀 게,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놀란 감독이 진짜 대단한 게, 놀란 감독은 사실 저는 못 만든 영화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장편 영화 미행부터 이번 오디세이까지 장편 영화 싹 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아쉬운 작품은 없었습니다. 제가 미행부터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큰 스케일의 영화를 하고 가장 큰 기대를 받는 감독 중 하나일 텐데, 웬만한 배우보다 어떻게 보면 유명세가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이 그만큼 기대를 받는데 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영화를 계속 만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진짜 영화 잘 만든 감독이다라고 한 번 더 느끼게 된 기회가 진짜 세이렌의 노래 장면에서 한 번 느끼게 됐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이렌의 노래를 어떻게 담을까 였습니다. 세이렌의 그 노래가 어떨까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들려주지 않았죠. 오디세우스의 그 표정만을, 괴로워하는 그 표정만을 담았는데, 물론 그 세이렌 노래가 들어가도 크게 이상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세이렌의 노래를 안 들려주고 오디세우스가 어땠는지를 말해주잖아요. 결국엔 이 오디세이는 오디세우스가 계속 성찰하고 반성한 이야기일 텐데, 그거를 만약에 이걸로 통해서 이걸 더 강조하는, 계속 흐름을 이어가는데, 만약에 세이렌의 노래를 넣었다면 이게 좀 끊기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자체도 굉장하고, 그걸 굉장히 저는 굉장히 그 장면에서 놀랐어요. 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어가는구나.
와서 굉장히 놀랐는데, 와, 진짜 왜 내가 놀란 감독을 좋아하는지, 왜 놀란이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드는 감독인지 한 번 더 느끼게 된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훌륭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봤으면 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할 수 있는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디세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말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오디세이가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영화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